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포스코홀딩스 남몰래 투자는 40배 성장 기업 꼭 사라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뭐 포스코홀딩스라고 찍긴 했지만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느냐, 대다수가 뭐예요? 신고가 랠리, 그러니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고가 랠리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되겠지만 이런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또 테마 장세. 그럼 지금 사실 2차전지 관련되는 테마 장세가 이번 연도, 작년 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 좀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하느냐? 이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빠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아, 이거 2차전지를 안 사면 바보가 될 것 같은데 사자니 무섭고 안 사자니 바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여러분들의 핵심 궁금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예상하느냐? 2차전지주들은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선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반기.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하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전지주들이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1000스탁까지는 보낼 것이다. 이게 지금 사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의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1000스탁을 믿고 우리도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한 게 뭐예요? 결론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것을 매수하기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뭘 사면 좋으냐? 분명히 에코프로라든지 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 외에 2차전지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크게 가준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뭐예요? 관련 수혜주를 보자라는 거예요. 수혜주.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배터리 2차전지가 뜨니까 여기도 같이 뜬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떠요? 핵심 소재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뭐가? 화학 테마가 뜬다라고 하죠. 사실 뭐 리튬 배터리에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럼에도 이런 화학 테마가 조용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용히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방금 앞에 말했던 뭡니까? 소재 및 원자재, 원료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배터리 뛰면은 뭐 한다? 이 사업은 난다라고 하죠. 날아간다. 그래서 그 사업이 뭡니까? 기존 화학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력, 첨단 등 업종 불문 신규 진출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배터리 소재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산업에서는 완제품보다는 이 소재, 핵심 사업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신고가를 갔는데 신고가도 뭐 때문에? 소재 기대감이라고 하죠. 소재 기대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대감에 포스코홀딩스가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료부터 소재까지 모든 것. 그렇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소재 및 뭐예요? 원료, 그러니까 뭐 원자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 모멘텀의 종목들이 더 크게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지금까지는 뭐다? 이미 원료부터 소재까지 이것이 크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이미 크게 갔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아니면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갔잖아요. 굉장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에서야 2차전지 소재주 사세요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자,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 얘네를 사자가 아니에요. 얘네를 사자가 아니다. 분명히 앞으로 올라갈 거는 뭐다? 양극재라든지 리튬, 니켈 뭐가 됐든지 원료부터 소재까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애들의 사자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뭐다? 자, 보면 뭡니까? 양극재 수요 둔화 경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극 핵심 원료인 양극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수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수요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 실적 더 좋아질까 산다?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 뭐다? 다음 2차전지 테마는 폐배터리주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료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시장을 전망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폐배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 양극재 수요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도별 국내 전기차 등록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이게 국내죠, 국내. 그러니까 이거 해외로 치면 이게 더 증가폭이 크겠죠. 보면은 증가 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2016, 17, 18, 19, 20 이렇게 갈수록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근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하면서 갑작스럽게 뭐가 된다? 급격하게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기존에는 전기차를 판매하고 만들려면요, 이 원료 및 재료가 필요합니다. 원료 및 재료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기존에는 이거를 이제 새롭게 구해와가지고 자동차, 전기차에 전기차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동안은 이게 다이렉트 실적이죠. 다이렉트 실적. 그러니까 다이렉트 실적이 되면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는 문제는 이거예요. 뭐다? 폐배터리란 거죠. 보통의 이제 배터리가 6년 내에서 10년입니다. 10년 폐배터리. 폐배터리 나오는 게. 그래서 2025년부터 개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여기서 2017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이제 올해부터, 늦어도 2025년부터, 우리가 이때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폐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폐배터리에서 뭐 하면 돼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함으로써 여기서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새로 양극재라든지 리튬, 니켈,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이런 원료 및 재료 이런 것들을 새로이 공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다?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2차 전지주들이 더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양극재 이런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 이미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급격히 늘어난 이 전기차의 폐배터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폐배터리를 뭐 하면 된다고요? 재활용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재료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원재료가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원재료를 뭐 했어요? 리튬도 사들였고 니켈도 사들였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수요가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공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앞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4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 규모가 2030년이 당장 12조 원입니다. 근데 2050년이 600조. 사실 50배 성장이 가능한 거죠. 50배 성장이 더 할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선점성, 여기에 대한 공략을 여러분들이 저가에서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예요? 미국, 유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뭐가요?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 소재 의존이 너무 높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핵심 소재를 어떻게든 공급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의존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뭐로 간다고요?
K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를 재사용이 아닌 재사용과 재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월 재사용 전지 안정성 검사 제도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전기 짜짜짜 갖고 뭐 생태계 구축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하죠. 그리고 10월까지 여기 관련된 어떠한 방안 모멘텀, 이 정부적인 정책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슈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남몰래 투자한다 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하면서 연간 니켈, 코발트, 탄산 리튬 회수할 수 있도록, 굳이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폐배터리에서 원재료 회수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데 통큰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얘네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뭐예요? 이 기업의 대기업 3사죠.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다? 2차 전지의 끝물은 폐배터리에서 우리가 강한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은 사실 저는 대장주는 세비캠이라 생각해요. 근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문제냐? 자, 제가 이것도 7월 달에 TV방송 서울경제TV죠. 세비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한 40% 여기죠? 4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건 하방 추세를 그어버리면요. 지금 얘가 하방 추세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 흔히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삼각수렴 끝내고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할 확률이 커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왜? 폐배터리라는 건 2050년까지 봐야 되는 장기적인 랠리이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보다는 물량을 먹어주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사실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캠이라는 종목, 이게 폐배터리 관련되는 가장 큰 대장주라 저는 좀 생각하고 있지만, 세비캠 같은 경우는 좀 저가에서 이 갭도 메꿔주는 게 참 이쁘겠죠. 그래서 저가에서 빠질 때 모아가는 게 좋다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세비캠 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소니드. 이거는 최근에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소니드. 그래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의 이틀째 강세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있는데, 이 종목이 재밌는 게 뭐냐,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자꾸 눈에 보여요. 뭐냐, 최대 주주가 뭐였어요? 최근 6월 29일 100만 주를 장외 매수했습니다. 100만 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신규 사업, 여기도 나오면 뭐 한다고요? 경영권 안정화랑 이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 내겠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 강화 뭐예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죠. 지뢰 제거 로봇 사업인데,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우크라 재건이겠죠.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엮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향후 시장 미래 가치를 봤을 때 한 번쯤은 뭐다? 위로 상방으로 날려줄 만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소니드라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땡겨보시면 여기가 지금 역사적인 최대 거래거든요. 최대 거래 2023년도 올해 이 최대 거래가 이제 여기가 차트 기본적으로 6,000원대는 지켜주다가 쭉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6,000원대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자, 소니드라는 종목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완전 역사적인 최대 거래죠. 최대 거래. 2002년도에 상장되고 역사적인 최대 거래인데 지금 최대 거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최저 찍은 자리잖아. 최저 찍은 자리가 이제 어디예요?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저항, 그 다음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항과 지지 이 구간대를 봤을 때 이 지켜주고 저항 맞고 저항과 지지의 저가 매수 자리가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싸그리 다 회수하는 느낌이에요. 개인들 물량 쫙 빨아들인 느낌. 그럼 여기서 진짜로 물량 다 빨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전고점까지만 가져도 12,500원, 더 크게 가주면 2만원, 못해도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소니드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의 시황적인 부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잘 갔습니다. 근데 늘 말하는 게 당일에 난 뭐 빠른 매매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나 뭐 종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 실시간 단타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2183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이제 들어오시면은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제가 뭐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매수매도 단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 입장 링크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노믹스, GL팜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어제장에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클리노믹스, GL팜텍 뭐 계속 꾸준하게 매매 수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K 부사님 뭐 보면은 이런 것들. 그래서 물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톡방 입장 링크까지 있어가지고 보면 200% 이상 이렇게 수익도 드릴 수 있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100% 무료예요. 뭐 내가 질문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하단 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